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우리가 1945년에 광복됐을 때요,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모든 권한은 군정청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귀속재산, 즉 적산을 불화했는데 선경, 한국화약, 동양맥주, 쌍용, 해태 이런 기업들이 적산을 불화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귀속 기업체 불화는 단순히 기업인이나 사업가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급 공무원들도 이권 좀 따보려고 주변을 서성거렸거든요. 우선 하나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얼음 공장이 김 의원 거라는 겁니까? 그렇지요. 6.25 때 폭격을 맞아서 폭삭 주저앉았던 거를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6.25 전쟁 직후 경주 근처 제빙 공장에 관한 이야기다. 국회의원인 김아무개 의원은 부실 공장이라서 관리인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던 일본인 소유의 공장을 아들 이름으로 불화받은 것이었다. 아니, 와 아들 명의로 했습니까?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이건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적산 불화받는다고 눈총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긴 그렇지. 나 여다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런 굵직한 파이프 같은 건 전쟁 때 다 도둑을 맞았는데 울산에서 석유공장 관리인으로 있는 친구한테서 구해다 내 복구한 겁니다. 예. 내년 여름부터는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겁니까? 하무요. 일부 기계만 들여놓으마 지금이라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엄동설안에 얼음 사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요. 그래. 그 기계를 보강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는 얘기시지. 정계에서 나라에 일하는 동료 의원한테 이래 돈 얘기까지 하는 게 참 민망한 일입니다만서도 이익은 내 보장을 하니까요. 예. 믿고 투자를 해주시면 크게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까짓 거 그럽시다. 소위 노는 땅에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던 시절은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방치된 귀속 기업들이 꽤 있었다. 그러나 그걸 관리하거나 복구할 만한 관리인이 없을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일을 맡아야 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행정이 거기까지 미칠 여력은 없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여보시오 윤 의원, 당신이 정말 이럴 수 있는 기가? 당신 사기꾼 아이가? 말 좀 조심합시다. 누구들은 사기꾼이랍니까? 빌리간 돈 안 갚으니 내가 처분했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와, 그렇다고 남의 얼음 공장을 마음대로 팔아버려 이 도적놈아! 도적놈? 네 말 다 했나? 도적놈한테 도적이라 한 게 뭐가 잘못인데? 하하, 그게 당신 공장이야. 적산 공장을 네 아들놈 이름으로 불화받았다며? 그래서 어차피 소유권도 없는 긴데 그게 어떻게 당신 공장이고? 도적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신이 더 큰 도적놈이지? 뭐라? 부끄러운 줄 알라까? 뭐가 어쩌고 어째 이 도적놈의 새끼! 이리 와, 임마! 결국 이 사건이 있은 뒤로 두 의원은 같은 야당의 지도자로 있으면서도 앙숙처럼 지냈다고 한다. 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1947년 2월 15일 동아일보. 전주에 있는 가다쿠라 편창 제사회사는 해방 후 삼성 제사회사로 명칭을 고치어 운영하여 오던 중 관리인 양혜용이 그 친척들과 결탁하여 수천만 원 가격의 누에고치들을 팔아 거짓 장부를 만들어 놓고 230여만 원을 사기 횡령하며 호화스런 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 경무수사국 특무과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특히 그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그 회사 관계 일본인들과 친지였던 것을 기화로 하여 관리인이 되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오던 중 결국 그런 부정사실까지 탄로된 것으로 적산 관리인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 요청된다. 이 일화들은 귀속 기업을 두고 당시 엘리트 계급이 벌인 일부 사례일 뿐이다. 다시 광복 직후로 돌아가 보자. 당시 귀속 사업체는 얼마나 됐을까? 1947년 당시 군정 상무부가 낸 통계를 보면 1,500여 개였다. 또 1948년 통계를 보면 1,700여 개. 다시 1990년대 중반 국회의원 유인학의 조사에 의하면 공장을 포함한 일본인 소유 귀속 사업체는 6,800여 개였다고 한다. 불입자본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모든 법인의 91%가 적산일 정도로 적산기업은 당시 우리 경제의 허리였다. 군정이 관심을 쏟은 것도 그래서였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예, 사령관 각하. 부산 지역의 조선 기업인들이 우리 군정산하 적산관리처장의 고문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하길래? 군정청 관리관을 끼고 교재비를 물쓰듯 뿌리는 게 공공에는 비밀이라고 하니까 숨겨진 이야기는 더 많을 겁니다. 영어 좀 한다고 군정청 고문자리 하나씩 꿰채고 한다는 짓들이. 요즘 조선에서 갑자기 졸부가 된 자는 거의 어김없이 적산에 관련된 사람들일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사실상 적산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뿐 아니라 타 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일본인 사업체를 조사한답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본인 사업체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어 통역이 가능한 자들이 있어야 하니 고문 취임을 막을 도리는 없고. 그래, 대안은 뭐가 있어, 러치 장관? 우리 군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인 제도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관리인을 파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리인? 매니저를 말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그 기준이라는 것이 보나마나 어느 정도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텐데, 그럼 지금 일부 기업에서 일고 있는 자주관리운동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자주관리운동은 노동자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인 제도를 만들어서 매니저를 파견하면 자연스럽게 자주관리운동도 잠재울 수 있다. 조선인들 속담대로라면 2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실제로 군정청이 정식으로 관리인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통역관이 잘 말해주고 선물과 교제를 잘하는 인물들이 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군정청이 1947년 2월 4일 관제령 제8호를 공포하죠. 미군이 모든 적산 기업체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다 하고 말이죠. 적산 기업체의 미군 관리관을 파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반대 여론이 나옵니다. 1947년 2월 18일 동아일보. 조선 산업경제시설의 9할 6분을 차지하는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관리권과 운영권의 일체를 미국인 고문관이 독점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관제령 8호가 발표되자 각계각층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관제령 8호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제도의 전면적 철폐를 군정 당국에 요청하였다. 그 8호 법령 때문에 또 한 번 군정청이 어렵게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적산 기업으로 미군을 보낸 건 실수한 거라고 봐요. 이 군정청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군정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텐데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당이야. 되도록 모든 군정청에 협조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조선 석탄 주식회사에는 누가 간 줄 알아요? 누가 갔는데요? 내가 더 장군이라도 갔습니까? 참, 일개 중위가 가 있답니다. 하하, 중령도 싫고 대령도 싫다는 방국에 그 중위가 뭘 안다고 그 자리를 앉혀요? 우리가 알만한 적산 기업들은 죄다 중위에서 대위, 소령들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하지 장군이 기업들까지 군대로 아는 모양이구만. 오늘 조선산업건설협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만약 바로 법령이 철폐되지 않으면 거적적으로 철폐운동 하겠다고요. 그 일년은 있는데 공연히 하지 중장의 신경만 거슬리는 거 아닌가요? 좀 거슬리면 어때요? 자기가 조선 총독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눈만 꿈뻑꿈뻑하면서 받아먹는 바보가 돼야 한단 말입니까? 그야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한민당이지만 군정이 잘못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합니다. 아니, 군정이 왜 있습니까? 행정권을 한국인한테 넘겨주려고 과도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번 8호 법령은 그런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서만이 아니라 법문으로서 깨트려버린 것이에요. 러치 장관, 8호 법령에 대한 여론이 왜 이렇게 나쁜 거예요? 관제령 철폐하라, 관제령 철폐해야 한다. 신문 기사마다 똑같은 내용이야. 그게 예상 밖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결과는? 보고서입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 먼저 구두로 설명하시오. 조선인과 군정청 당국은 지나간 15개월 동안의 적산 관리는 완전하지 않았고 또 조미 공동위원회를 조직하고 말썽 많은 관제령 8호를 재심사하자는 걸로 타협을 왔습니다. 수정을 한다는 건 우리가 손을 들었다는 뜻이구만. 예. 3월 20일 안에 수정을 마치고 3월 말에 관제령 9호를 군정청 재산관리관 해리 비숍 중령 명의로 공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적산기업체의 운영 감독은 소관부처에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소관기업체의 한국인 관리관을 정식으로 임명하고 큰 기업체에는 미군 고문관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인 임명 과정에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영어 구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월등하게 덕을 봤다. 뭐야? 그러니까 통역관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렇다니까. 그 통역관이 적산사업체 담당하는 미군을 통역하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알지? 요새 최고의 직업이 미군 통역관인 거. 아이, 그럼 알지. 고맙네. 고마워. 그런데 접대 준비는 돼 있는 거지? 당연하지. 오늘 밤에 말이야,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도 남을 만큼 준비했네. 기생들도 최고급으로 뽑아놓고. 그런데 그 돈 봉투도 줘야 하나? 아이, 그럼 술만 마시다 집에 갈 건가? 그리고 그 돈 혼자 먹는 것도 아니야. 그럼 누구하고 나눠 먹는다는 건가? 미군들이 조선 실정이 어두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못지않게 똑똑해요. 그러니 돈이라도 쥐어줘야 깐깐하게 안 나온단 말씀이지. 사바사바 하는 거야. 사바? 그래. 적산사업체하고 아무 연고가 없어도 영화가 조금이라도 되면은 대기업체 관리인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바로 그걸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이 연결해 주신다. 이런 말이지. 나 떨리는구만. 아이고, 떨릴 게 뭐가 있어? 나도 자네만큼만 영화가 된다면 어디 관리인으로나 가볼 텐데. 난
자네가 부럽네. 부러워. 아유, 이 사람이. 기업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기업체 관리인이 되던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미군 통역반들의 권력이 막강해서 횡포가 절정에 달한 것도 그때였던 거죠.